준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아래 보이는 게 이제 학습 누적 기록부예요. 학습을 한 거를 쓰는 거예요. 학습 누적 기록부를 왜 쓰냐면 첫 번째는 자기 생활을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으면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다가 보면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한 시간에 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게 되면 이게 돼야 나중에 자기 능력에 맞게 이제 세 번째는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번째는 여기다 이제 진심을 싣기 싫어하면 본인 자신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 누적 기록부에 진심을 실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걸 똑같이 쓰더라도 공부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확 달라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거만 쓰면 성적표도 안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거 쓴 것만 보여줘라. 내용도 안 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년 동안 진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데가 없어요. 20년 동안, 23년 정도 했는데 23년 동안 학습 누적 기록부를 1년 이상 써서 1.5등급 이상 안 올라간 애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불패한 거. 성공률 100%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유학간 애들 이런 애들 보면 요거 삐뚤삐뚤한 줄 선생님이 썼던 요거 이렇게 그대로 느낌 느끼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 하던 애들이 이거 다시 쓰기 시작한다고 그럼 공부 시작한 거예요. 자격증. 그래서 진심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성과 얻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첫 학습 누적 기록부인데 어느 날 이건 뭐세요? 난민? 어느 날 난민 끝 따먹는 거고 하고 이사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했는데 이제 공부법들이 이게 하루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3일에서 일주일 걸릴 건데 이 방학 동안에 22일 동안에 미션을 한 20개 정도, 22개, 20개 정도를 시켰어요. 총 해보니까 26개더라고요. 해야 될 게, 미션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법, 기본 공부법, 각 과목의 기본적인 공부법을 단계에 따라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일어나니까 뭐 방학 동안에 맨날 뭐 늦게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일관되게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더 좋고 생활할 때도 활기가 있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점심 먹고 잘 썼어요. 만큼이면 뭐 이렇게 진심을 실은 애나 안 실은 애나 뭐 거의 뭐 차이 없게 다 썼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급 한 5시까지는 잘 썼는데 이 뒤에가 이제 분해가 돼요. 이 뒤에 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 충실하면서 예습 복습 꼼꼼하게 하면서 내신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뭐 전체적으로 뭐 일이 있었죠. 뭐 집 가서 가고 저녁에 독서는 잘했네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숙제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8시 9시까지 다 썼는데 뭐 이 더 상위권은 여기도 하는데 지금 뭐 예비 중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더 상위권은 여기까지 채워서 거의 보통 2시, 1시나 2시까지 하거든요. 중학생들도 1시나 2시까지 하는 애들 뭐 과외하면서 숱하게 있어요. 이제 인식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시간은 썼는데 조금 아까운 게 이렇게 반 나눠서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시간 왼쪽에다 쓰고 이만큼 시간 쓴 다음에 이것도 분으로 쓰는 게 좋아요. 2.3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분으로 몇 분, 3, 6, 18, 180분, 182분 뭐 이렇게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있는 체크된 거 수학 공식이 5장, 6장, 5장 하면 시간당 전부 다 계산하면 총 몇 장 정리했는지 여기다 정리하면 이 시간당 비율을 내가 알게 돼서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예상이 되면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계획을 짜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계획을 짜줬는데 실행 못해요. 어떤 애는 계획을 짜줬는데 실행 다 하고 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자신의 능력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만큼 하면 계속 그만큼 되면 힘들어 죽으니까 그만큼만 하고 다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게 누적 기록을 한 다음에
자기 능력을 측정해서 계획을 정교하게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능력을 측정을 하려면 이 상세한 데이터까지 능력이 모여야 돼요.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울 수 있고, 수학은 몇 문제 풀 수 있고, 노트는 몇 장 쓸 수 있고, 책은 몇 쪽 읽을 수 있고, 요점 정리하면 몇 페이지가 나갈 수 있고, 오답 정리하면 몇 개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요소별로 계획을 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록이 있는가, 이 기록을 분석했는가, 기록을 통계를 냈는가, 분석하고 통계내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했는가, 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계획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계획 안 짜도 이거 계속해서 조금 개선하다 보면 저절로 그 본인이 자기 삶의 템포, 생활의 템포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거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꼭 권장합니다. 이거는 한 번도 실패 안 한 거예요. 이거 제가 두 가지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실패 안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 면접은 딱 한 명 빼놓고는 다 붙였다는 거. 여태까지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수학 문제 이렇게 뭐 풀어가는 시간이 많고 집중하는 시간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이게 공부를 본인이 쏟아붓는 형이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 그런 것한테 집중력이 되게 좋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집중력하고 쏟아서 어떤 거를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해결해라 그러면 쫙 빠르려 들어가는 그 집중력이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집중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건 이제 연습을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어떻게든 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끊겨요. 뭔가 이유로, 뭐 치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통제를 해서 나중에는 집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시간 분배는 요것만 보고 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면 좀 신기하잖아요. 5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5시간이면 24시간에서 19시간 어디 갔죠? 잠을 10시간 쳤다고 치더라도 9시간 어디 갔죠? 이해되세요? 지금 제 의문이? 본인은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어디 갔죠? 5시간인데 5시간 이후에는 순공부 시간을 6시간으로 치면 뭐 적지는 않는데, 6시간 말고 24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18시간인데 어디 갔죠? 그런 걸 점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 부족하다고 다 시간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걸 한 번쯤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든 공부하고 한계치를, 그죠? 본인 능력, 공부하는 거 보면 이게 집중도 되게 높고 꼼꼼하고 해나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본인을 더 이렇게 단련하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한 개 더 하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잠재력이 있는 거를 더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뭐 지금부터 개발해서 넣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중이 본인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소치예요. 최대치. 근데 그거를 얼마나 끌고 가느냐의 문제니까. 집중력은 문제가 없어요. 이해력도 문제가 없고 암기력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이거 지속력이 문제예요. 지속을 해봤느냐 본인이. 그죠? 어쨌든 맞아요. 한 과목만 하면 너무 집중력 떨어져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몰입해서 한번 시키는 거예요. 지속력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죠? 그리고 집중이 안 돼서 쉬면 다른 과목 돌려서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어떤 공부하는 방법 자체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하는 거 소용없잖아요. 내가 해봤어요. 그냥 네?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학기 중에는 못 시켜요. 이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공부시키는 게 최고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스타일 존중하고 뭐 도와줘야 돼 이렇게만 하는데, 방학 때는 사실은 뭐 2월 달도 또 있지만, 그죠? 여기서 뭔가 한번 남들이 해보고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는, 해본 다음에 뭐 이런 점도 있구나 하고서 안 하더라도, 안 해보고서 하는 거는 이 장점을 흡수할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킨 거고, 결국은 나중에 시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한자 때문에 1등급 안에서 만점을 못 맞으니까, 용어 때문에. 그래서 한자도 한번 쓰게 하고 보게 하고 안내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캠프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협조를 잘 해줬어요.
협조도 잘 해줬고, 잘 해줬는데, 이제 저녁 먹고 2시간 동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여기 한 거 있어요?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아, 이것도 써줘야 돼요. 그래 본인 생활을 체크하고, 얘기를 해줬지. 이때는 거의 독서나 그거 거부감 올리는 거. 그쵸, 잘했습니다. 독서를 했으면 최상의 방학을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독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버텨서 했을 거야, 아마. 왜? 본인이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힐링 시간이거든. 나름 힐링. 근데 요 가운데 독서를 하면 안 돼요. 뒤로 밀어줘야 돼. 좀 늦게 자더라도. 일어나는 시간만 지키면 늦게 자도 돼요. 일어나는 시간만 지키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캠프 지키고 꼼꼼하게 하고 협조적으로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봐서 본인의 문제점이 뭘까 했더니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본인을 쓰고 본인의 문제점도 쓰고 개선책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쓴 다음에 추가로 파란색을 써서 보세요. 검은색은 그거 일정을 간단하게 쓰면 되고, 파란색을 쓰면서 내가 뭘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빨간색은 이거 시험 점수 올리는 급격하게 이건 꼭 기원해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검은색은 중요한 거, 파란색은 선생님이나 호기심이나 수업한 거나 확장해야 될 거, 빨간색은 무조건 시험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걸 보고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만 가지면 충분히 중학교 예비중 2학년이면 더 이상 못할 만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쓰면 이게 1.5등급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써서 이게 안정되게 되면 뭘로 넘어갈 수 있냐면 학습 캘린더라고 해갖고 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 두꺼운 거. 이걸 넣어도 이걸 뭘 쓸 줄을 알게 되고 이걸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걸 책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상도 주고 그래요. 대회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이거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서 이걸 쓰면 한 등급이니까 0.5등급씩 계속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2등급에서 0.5등급, 0.5등급, 위에 게는 좀 빨리 올라가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현타가 안 오고 떨어지는 걸 예방해요. 3년을. 그래서 요거를 써가지고 그대로 복사해갖고 책으로 출판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도 하려다가 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꼭 쓰시기를 권합니다. 이거. 계획을 못 짜요, 나중에. 진짜로. 근데 이거를 3년 이상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한 100일 계획을 짜서 그대로 살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그러면 내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통제가 되겠죠. 네, 전산동 동아스입니다.